자, 전문가들은 이번 경기를 어떻게 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일단은 로드리가 경기 후에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원정을 왔기 때문에 이 결과가 실망스럽지만 선수들이 일관적인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경기 초반에는 좋았어요. 경기 초반 초중반까지는 나쁘지 않았는데 후반에 급격하게 무너졌었죠, 맨시티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침을 가하는 코멘트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은 좋았으나 후반전에 상대가 압박을 걸어오며 두 번의 실수가 발생했고 그 결과 패배하게 되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들 그러니까 반성하자라는 거죠. 돌아보고 우리가 다들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체크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팀이 너무나 많이 바뀌고 있는 중에 새로운 선수들도 들어왔고 여기에 적응하기에는 우리 수준도 떨어진다. 레벨 다행히도 퀄리티라고는 안 했더라. 레벨이라고 했더라. 어쨌든 너무 막 그렇게 심하게 이야기하진 않았는데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언어는 좀 딱딱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일침을 놓는다라기보다 이 표현은 일침이라기보다는 좀 낙담하는 뉘앙스에 좀 더 가까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변명의 여지없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건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방식이 아니다. 주도권을 진 상태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건 이겨야 할 경기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 아니란 모습들을 지난 시즌 내내 보여주고 이번 시즌까지도 이렇게 이어져 온다라는 거는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역전패를 당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맨시티 팬 형님들한테는 뭐 익숙하지 않은 장면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맨시티는 지금까지 역전하면서 우승을 이뤄오는 승리를 해내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으니까 말이죠. 물론 다른 팀 팬 형님들이 보시기에는 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두 번의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이건 어린애들 수준의 실수였고 경기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거는 아마도 이제 누네스를 이제 저격하는 거겠죠. 누네스랑 아인누리를 저격하는 것 같아요. 두 번의 치명적인 실수. 어린애 같았다. 근데 솔직히 그 PK는 정말 납득을 할 수가 없어. 난 메시가 아니기에 부상에서 돌아왔다고 팀을 무조건 이기게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우승했을 때는 서로가 서로를 도왔다. 이거예요, 형님들. 이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뭐 맨시티가 좋았을 때 뭐 마레즈라든지 뭐 스털링 혹은 아게로 이런 선수들이 우리가 지금 미화하는 것만큼 완벽한 수준의 선수가 아니었어요. 다들 어느 정도의 결함이 있었단 말이야. 그거를 미드필더들이 이제 메워주고 부족한 부분을, 그리고 이 미드필더들이 부족한 부분을 센터백들이 올라와서 또 메워주고 풀백들이 도와주고 팀적인 움직임으로 완성된 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너무 다들 따로 놀고 있죠. 특히나 경기가 끝나가면 끝나갈수록 너무 그냥 개인 플레이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맨시티가 아닌 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축구는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음 라운드에서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비 경기 후에 인터뷰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경기 중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잊어버렸다. 경기 중에 까먹었다. 그러니까 경기가 끝나가면 끝나갈수록 지들 멋대로 했다. 이제 요런 얘기죠. 우리는 세컨볼을 따낼 준비조차 하지 않았다. 이것도 헤비 웬만하면 이렇게 강하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진짜 이건 빡이 친 거예요. 그죠? 펩답지 않게 약간 좀 강해요. 경기 초반에는 모든 것들이 좋았다. 실점 이후 팀이 불안정해진 것이 아니라 일관적인 경기력을 유지하는 법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이죠. 경기 중에는 반드시 경기 중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뜻이죠. 경기가 끝날 때까지. 잉글랜드 축구 역사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구성원, 클럽, 선수들도 변해왔다. 지난 시즌에 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필연적인 부분인 건데 우리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리빌딩을 하고 있는 이 과정은 필연적인 건데 이 와중에도 우리는 집중하는 법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를 할 때는 일관적으로 플레이를 해주어야만 한다라는 이제 그런 뜻인 거죠. 우리의 기반은 매우 단단하다는 것을 선수들에게 가르쳐주고 싶다. 선수들이 재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팀워크와 추진력을 갖추면 무궁무진하게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아직 애들은 애들이니까 너무 매질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당근도 좀 주고 있는 거죠. 야, 니네 집중하면 잘할 수 있는 애들이잖아. 집중 좀 하자. 그렇게 애둘러서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승리이며 그 이후에는 모든 것들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이기면 돼. 그러니까 이게 젊은 선수들은요, 이기면은 계속 이겨요. 좋을 때는 계속 잘해. 근데 이 젊은 선수들로 구성된 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위닝 멘탈리티가 깨져버리면은 죽도 밥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귀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젊은 선수들은. 그잖아. 노련하질 않으니까.
브라이튼 감독 휘르첼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축구는 전술이 전부가 아니다. 때때로 경기장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내는 팀이 이긴다. 그리고 이건 맨시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며 우리는 증명했다. 라고 세레모니를 또 이렇게 합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요. 근데 그거 아세요? 지난 시즌에도 맨시티는 브라이튼을 이긴 적이 없어. 브라이튼 원정은 늘 힘들었어요. 이번 경기로 지난 이제 4경기 원정에서 지난 4경기 브라이튼 원정에서 1승 1무 2패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 로컬 팬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가는 거 너무 힘들다고. 해외여행 가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브라이튼 원정 가는 길이 생각보다 되게 힘들대. 그래서 그런지 어제 홀란드 컨디션도 많이 안 좋아 보이기도 했고, 그런 이유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스카이 스포츠의 데이비드 리차드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홀란드가 찬스를 잘 활용했다면 맨시티는 아마도 전반에만 3골을 넣었을 것이다. 참고로 전반전에 슈팅을 5번을 했다고 해요. 그 중에 1골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오픈 찬스가 1골 이외에 2번이 더 있었죠. 근데 그때 임팩트를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는 바람에 이제 오픈 찬스를 날리게 되는데, 그거는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좀 아쉽기는 해요. 지금 와서 보면은. 그죠? 아쉽기는 했어. 지금 와서 보면. 경기 말미가 되어감에 따라 후산호프는 무지성 태클을 시전했으며, 그러니까 집중력을 잃어갔으며, 아인누리는 민테에게 난도질을 당하는 등 수비진은 엉망진창이 되어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일단 이번 라운드까지는 아인누리도 부상 때문에 부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다 정도로 우리가 쉴드를 좀 쳐주자고요. 핑계거리가 있잖아, 그지? 브라이튼의 2번째 골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수비진이 허술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수비진이 허술했대. 2번째 골 상황에서는 진짜 농락을 당했죠. 사실은 그냥 막 그 트래포드 그 실점 장면에서 트래포드 보면은 쩔쩔매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보면서 트래포드도 얘도 진짜 실수하는 거 싫어하는 성격이구나. 이거를 좀 깨달았어요. 약간 거만해 보인대요. 트래포드가 매사에 되게 그 진지한 표정으로 다닌데, 일상생활에서도 표정이 약간 풀어져 있질 않대요. 좀 약간 어느 정도 굳어진 표정으로 다녀서 좀 거만하다라는 이런 이제 이미지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어쩌면 이 선수는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선수가 아닐까? 에고가 좀 강한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번째 실점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뭐든 아무튼 해보고 싶은데 해내지 못하는 그런 쩔쩔매는 모습을 연출해줬었던 것만 보더라도. 자, 그리고 가디언의 조나단 윌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챔피언이라는 아우라가 실종되며 완전히 무너졌을 때 상대팀은 무너져가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압도되었던 것이었을까? 저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과 감독이 어째서 그렇게도 무적의 팀으로 보였을까? 라는 희한한 생각을 하고 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맨시티가 추구하는 리듬이 생겨날 조짐이 보이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펩이 추구하는 팀적인 움직임보다는 여전히 개인의 기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팀이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뭐 지난번 컨텐츠에서 그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는 알렉스 캐블이라는 사람이 언급했던 거랑 이제 거의 비슷한 맥락이죠. 아직 펩 레볼루션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서 여기에 당한 거다. 그런 미숙함이 불러온 대참사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적인 성향을 드러내면 뒷공간이 취약하다라는 것은 어느 팀이나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이다. 주도권을 쥐고 있던 맨시티는 30분을 남기고 얼마나 무능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얼마나 무능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줬대. 근데 화가 안 나. 공감을 해버렸어. 이런 진짜 수치스러운 표현에 공감을 해버린 나 자신이 너무나 싫어. 형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지? 이번 경기에서 세워진 기록입니다. 맨시티가 개막 후 첫 3경기에서 2패를 한 것은 04-05 시즌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요. 거의 20년, 21년 만에 지금 세워진 기록이죠. 3경기에서 2패를 하고도 우승을 거머쥔 클럽은 92-93 시즌에 맨유가 유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시티가 선제골을 넣고도 패배한 최근 5경기 중에서 3경기가 브라이튼의 원정 경기였다고도 해요. 참 뭐 희한한 기록 다 있어요, 그죠? 지난 경기에서 토트넘한테 홈 경기에서 이제 패배를 하면서 토트넘한테만 홈 3패를 하게 됐는데, 맨시티가 홈 경기에서 2골차 이상으로 패배한 6경기 중에 3경기가 토트넘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또 이제 선제골을 넣고도 패배한 최근 5경기 중에 3경기가 이제 브라이튼의 원정 경기다. 별의별 기록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전에서 패배하면서 로드리의 리그 49경기 선발 무패 기록도 깨졌다고 합니다. 별의별 게 다 깨지고 별의별 걸 다 세우고, 그래도 뭐 우리가 위안 삼을 만한 기록이 하나 있죠. 홀란드는 리그 100경기에서 88골을 넣었으며 이는 2위인 앨런 시어로보다 9골이 많은 기록이다 라고 해요. 홀란드 골 넣었잖아 한 잔에 뭐 이런 거지. 아무튼 좀 많이 아쉬운 경기였고, 이제 인터내셔널 브레이크 기간이라 또 2주 동안 우리는 맨시티 경기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 경기로 잡혀있는 맨더비 이전까지는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지 않을까, 참담한 마음으로 경기를 기다리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